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의 영사를 만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과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 영사 온튜브입니다.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국제사회는 전쟁 이후 본격화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재건 사업의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전 우크라이나 대사이자 현재 한국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장인 이양구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사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 6월 한국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를 설립을 하시고 초대 회장이 선출되셨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고요. 협회 설립 목적 그리고 추진 사업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이제 작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요. 그리고 3월 28일 날 저희들이 이제 한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 대책위원회를 발족을 했더랬고, 그동안 뭐 인도적 지원을 해오다가 이제 공식적인 좀 사단 법인이 좀 필요하고 해서 전후 복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니까 그런 사단 법인이 필요하다는 여러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금년 6월 29일 날 이제 협회 설립을 했더랬습니다. 이 협회 설립 목적은 인도적 지원과 전후 복구를 좀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족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럼 작년 3월에 시작을 하였는데 전쟁은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였고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모두가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정말 좋은 지적인데요. 지금 뭐 전쟁이 거의 20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발견한 가장 큰 원인은 그 자유민주주의의 경쟁력과 권위주의의 허상이다. 미국조차도 뭐 길어야 7일에서 10일 버티지 못할 거고, 젤렌스키 대통령 보고 망명까지 가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지금 20개월째 그 전쟁을 이끈 거는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경쟁력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지만 러시아가 안고 있는 그 권위주의 체제의 한계를 보여줬다. 그 권위주의 체제의 한계는 뭐냐? 부정부패예요. 그리고 정경유착이고, 그리고 이제 투명성이 거의 없고, 또 의사결정도 굉장히 소수 위주로 해버리고 폐쇄적이고 경쟁이 없고, 뭐 이런 총체적인 이제 부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나타났다. 저는 그걸 통해서 이번에 최고의 스타는 자유민주주의다. 그걸 발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가겠다는 그런 그 애국심, 그런 정신전력도 중요했고, 세 번째는 그 미국 그 EU 그리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헌신적인 지원을 해준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그 승리의 원동력이 지금까지 끌어온 원동력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양구 우리 회장님께서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에서 자유민주 경제주의가 이겼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젤렌스키 같은 훌륭한 사람들, 인물이 지도자가 있었다. 그렇죠. 그런 그 리더십도 탁월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 망명 가라고 그래도 안 가겠다. 내가 살아서는 이 방카에서 나서지 않겠다는 그런 결기를 보였고, 그런 가운데 국민들도 이제 그 결집을 하게 되었고, 정말 이거는 그 리더십과 국민의 어떤 그 하나가 된 그런 게 상당히 원동력이 되었다. 그때 전 세계인들이 정말 놀랬거든요. 그 군복을 입고 그냥 그 도로 위에서, 전쟁터 위에서 끝까지 지키겠다. 그 젤렌스키의 말에 전 세계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일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모두가 다 힘을 합치고, 지금은 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사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폴란드도 그 4월달, 5월달 두 차례 갔더랬어요. 지난 1년 사이에 한국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뭐 어마어마한 그 발전이 있었다. 최근 사례만 봐도 그 5월 21일 날 그 주간에 젤렌스카 영부인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더랬고,
또 같은 그 5월 21일에는 그 일본 G7 정상회담 계기에 한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7월 15일은 그 우리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을 했어요. 금년에 이제 한 우크라이나 수교가 32주년 되는데 수교 이후에 아마 우리 대통령이 방문한 첫 사례입니다. 그만큼 이제 보통 시기도 아니고 비상시에 이제 방문을 했더랬고 그게 우크라이나한테 너무너무 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너무 감동을 받았고 너무 큰 힘이 되었다는 걸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았더랬고 또 불과 이제 지난주에는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과 우리 이제 대표단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있는 협정도 체결하고 큰 그 SOC 프로젝트에 대한 그 합의도 끌어냈고 또 8월 18일 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가운데서도 3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에 노력하겠다. 그런 그 합의 결의도 끌어낸 거 보면은 뭐 정말 1년 사이에 뭐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참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그 변화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국영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새로운 우크라이나의 모델은 미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그걸 그 영어로 만들어낸 것도 보면서 정말 그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어떤 하나의 큰 롤 모델이고 또 그런 그 롤 모델을 가져오는 데는 최근에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국토부 장관님 또 민간 그 여러 NGO들 이런 분들의 어떤 힘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보고 저도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한국의 기적을 롤 모델로 한강의 기적 하면 우크라이나는 무슨 강이 있죠? 우크라이나는 뭐 한 2,000km가 넘는 드니프르 강이라고 있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네, 드니프르 강의 기적이 나오고 대한민국에는 한강의 기적이 있다면은 우크라이나는 드니프르 강이 있고 대한민국이 드니프르 강의 기적을 만드는데 함께하겠다. 그런 또 말씀도 하셔가지고 큰 그 감동을 또 주었더랬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많은 오후 관계를 맺고 직접 가시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또 오시고 또 한미 관계가 좋아지면서 많은 관계를 만들고 계신데 이한구 우리 회장님께서는 우크라이나와 어떤 그런 인연이 있습니까? 저는 뭐 그 36년 외교관 생활하면서 뭐 우크라이나 이제 대사도 3년 2개월 했더랬고 또 제가 이제 10년은 또 러시아를 근무를 했더랬고요. 또 뭐 이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도 근무를 했더랬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관계는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한반도는 거의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두 개의 화약고가 있다고들 하는데 유라시아 서쪽은 그게 우크라이나예요. 그리고 유라시아 동쪽이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나 우리가 강해야 돼요. 강하지 않으면은 그런 그 강대국들의 어떤 그 침략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우리가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6.25 전쟁을 치렀고 그렇죠. 또 우크라이나도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러시아하고 이런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유라시아 전체의 이제 평화를 위해서도 우크라이나도 이제 강해야 되고 뭐 대한민국이 이미 이제 강한 나라가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강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쌍둥이다. 네, 지정학적인 쌍둥이다.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6.25 전쟁도 결국은 체제 전쟁이었어, 그죠? 그렇죠. 또 지금도 이제 공산주의 러시아는 아니지만 뭐 권위주의도 이제 상당히 권위주의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쟁이고 뭐 그런 걸 봤을 때 우크라이나 우리하고 어떤 지정학적인 그 공감대는 정말 상당히 좀 쌍둥이다. 이런 생각이 좀 아니 뭐 저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대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딱 그런데요. 러시아의 제일 서쪽은 우크라이나가 접해 있고 유라시아 서쪽. 그다음에 러시아의 유라시아. 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은 북한과 한국이 붙어 있고. 그죠? 이양구 대사님 계셨을 때 정말 우리 우크라이나 한국인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말을 저는 듣고 이양구 대사님이 어떤 일을 했길래 저렇게 교포들이 좋아할까 사실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양구 대사님이 정말 존경받는 분이었구나. 그때 그 우크라이나에서 또 무슨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그 우크라이나 이제 민간 재단에서 이제 그 분야별로 이제 그 시상하는 그 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교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제 2018년 외교 분야였던 올해 외교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저 개인보다도 이제 국가에 대한 뭐 하나의 이제 인정이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우크라이나 그 자체에서 대한민국을 갖다 하나의 그 롤 모델로 생각하는 너무 이제 한국에 대한 뭐라 그럴까 로망이 상당히 있어요. 아무리 한국이 좋고 하더라도 그 내사님께서 참 진정한 마음으로 도왔다는 느낌을 그때 받았거든요. 제가 뭐 조금 달랐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 가기 전에 돌아가신 그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께서 저한테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이제 뭐 그 국제사회 이제 포럼에 많이 다니면은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3차 세계대전이 유발할 수 있는 두 개의 화약고가 유라시아 서쪽이 우크라이나고 유라시아 동쪽이 한반도다. 그래서 너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가니까 대사직 좀 똑바로 수행하라. 뭐 저한테는 하나 이제 멘토였는데 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도외시할 수도 없고, 또 우크라이나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으로 거의 우리하고 좀 쌍둥이 같은 느낌이 있고, 제가 러시아도 있었고 프랑스도 있고 같은 백인이지만 우크라이나는 진정으로 이 한국을 참 좋아한다는 걸,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신뢰도 생기고 정도 많이 좀 생기고, 또 아까 말씀하신 얘기 드린 대로 우크라이나가 강한 우크라이나가 됐을 때 뭐 유라시아 전체에 이제 자유도 있고 평화도 있고 번영도 있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더 이양구 회장님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현지 자기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고 상을 받고 훌륭한 애교 인상, 애교 대사상입니까 뭡니까? 외교관상, 애교관상을 네. 받으시고, 그런데 또 그 전에는 블라디보스톡 총영사로 계셨잖아요. 네. 제가 블라디보스톡 그 밑에 러시아 그 크라스키노 지역에 어로본사를 갔었거든요. 네. 그때 전화를 제가 한번 드렸었어요, 양구 대사님한테. 네, 그랬어요. 그때 러시아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리 한국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네. 러시아에 계셨다가 또 우크라이나 또 어떻게 보면 반대 국가인데 가셔서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저희는 뭐 어느 나라 가든지 어떤 그 나라 갖고 있는 잠재력을 좀 많이 끄집어내야 되고, 또 우리 한국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있을 때는 또 거기에서 또 충실을 했고, 또 카자흐스탄 가면 카자흐스탄에 또 열심히 했고, 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애들 했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그 가치, 중요성은 뭐 비교가 안 되는 곳이었죠. 이양구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북방 여유에 가장 제1선에서 네.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 네. 그 많은 나라를 통해서 네. 협력 외교를 하시고, 또 그만 말씀하신 거는 러시아와 우리와의 갈등이 아니라 푸틴 한 사람의 그 전쟁이다. 네. 그래서 러시아와 또 더 긴밀하게 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은 정말 애교관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승시키는 정말 온몸으로 애국하는 애국자가 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고, 그 다음에 우리 이양구 회장님, 네. 어떻게 보면 뉴빌딩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그 사업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다들 왜 뉴빌딩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5월 하순에 이제 우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가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큰 포럼을 했더랬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60명이 나왔는데 자기들은 리빌딩이 아니고 뉴빌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소련 공산주의 뭐 이런 흔적은 좀 다 지우고 싶다. 그래서 완전히 좀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게 또 모델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뉴빌딩이라는 얘기를 강조하길래 저도 그게 상당히 와닿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인도적인 지원 하나 하고, 또 전후 복구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시기든지 정리가 되면 이제 새로운 전후 질서가 구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민간 단체지만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정부가 또 올바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잘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좀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큰 목적이고,
뭐 지금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죠. 그 전후복구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그런 거 마스터 플랜도 세워야 되고 또 인도적 지원 당장 해야 될 뭐 의료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 겨울나기부터 해가지고 인도적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말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은 그 새로운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같이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마샬 플랜이 있었듯이 미국하고 서방에서는 이제 뉴 마샬 플랜을 도입해서 제2의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성공한 그 모델을 만들겠다는 게 큰 그 국제사회의 구상이고 또 그 모델은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무관할 수가 없고 더 열심히 그 나름대로 우리가 큰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데서 있고 또 대한민국은 뭐 국가 발전에 대한 모든 컨텐츠를 다 갖추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그 유라시아 서쪽에 제2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좀 비장한 각오로 진검승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는 전 세계가 아마 이제 대한민국을 주시할 거고 거기서 우리가 성공을 했을 때는 뭐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번영을 넘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그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굉장히 비극이고 안타깝지만 정말 그런 희생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해서 정말 멋진 우크라이나를 만든다면은 전 세계에 큰 그 기회가 될 수 있겠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한테 주어진 큰 그 역사적인 하나의 미션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다행히 또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토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가지기 시작해서 뭐 앞으로 좀 좋은 결과가 올 걸로. 또 어떻게 보면 북방 외교의 가장 최일선에서 또 이하구 대사님께서 또 우크라이나를 대사를 역임하시면서 많은 역할을 또 최일선에서 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한강의 기적을 그 우크라이나에 심어주었을 때 우리가 받았던 우리 6.25 이후에 받았던 그 은혜의 혜택들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역할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우크라이나와 아주 형제 국가라서 많은 대한민국이 또 거꾸로 또 혜택을 서로가 업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 회장님 대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많은 경제가 무너지고 TV에 보면은 우리 한국 동란 이후의 상태 같거든요. 지금 제일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부분을 도우는 것이 있을까요? 제일 시급한 거는 뭐 지금 이제 겨울이 시작돼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그 총알보다 무서운 게 추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겨울 나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시급한 인도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 이제 뭐 전방에서 싸우는 거는 뭐 그거는 이제 저희 영역보다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서방이 잘 해야 될 문제고 총알이 필요합니까? 그 뭐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뭐 군사적인까지 우리가 지나치게 가서는 저희 나름대로 또 레드라인은 지켜야 되고 그 인도적 지원 잘하고 전후복구 잘하는 게 또 다른 전쟁이거든요. 또 그 부분을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한 손에는 그 좀 총, 한 손에는 해가지고 이제 그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그런 결기를 보여야 돼요. 이제 뭐 완전한 평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 드론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더라도 전후복구를 계속하고 일상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그 결기를 보이는 거,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선 겨울 잘 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총알이 떨어지고 뭐 SOC 파괴된 거는 또 전후복구를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그 비전과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굉장히 멋있는 마스터 플랜을 좀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 또 우크라이나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거 컨피던스하고 그런 신뢰를 주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인적 자원 양성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가 가능성이 많지만 우크라이나가 안고 있는 뭐 부정부패라든지 또 어떤 국가 발전에 대한 그 경륜의 어떤 약간 경험에 좀 일천한 거라든지 또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뭐 전쟁은 전쟁이고 전후복구도 또 다른 전쟁이고 전쟁도 잘 수행하고 전후복구도 잘할 수 있는
그 미래의 어떤 그 리더십 그리고 전문가 그 양성 잘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저는 굉장히 그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전후 복구 사업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번 겨울을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물품들, 비상 물품들. 우크라이나 종전이 곧 될 것으로 또 생각을 예측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대처와 준비 많은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어떤 대책과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또 국민들도 어떻게 또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그 첫 번째는 뭐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 두 번째는 이제 뭐 지난주 국토부 장관님 가서 우크라이나하고 뭐 6가지의 이제 큰 그 SOC에 대한 그 합의를 했더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합의한 사항을 어떻게 좀 우리가 잘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전후 복구. 전후 복구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전후 질서. 질서.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다들 이제 전후 복구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지만은 그 전후 복구 아니라도 이제 한 80% 이제 비전쟁 지역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해서 빨리 우크라이나를 정상화시키고 강한 우크라이나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좀 해야 될 일이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 정부 내에서도 이제 그런 그 좀 거버넌스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또 민하고 관하고 이제 그런 그 협의체도 만들고 또 한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도 좀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질서 있게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는 이미 이제 수요는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언제 어떻게 누가 할 거냐 이런 좀 실행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필요한 거는 정말 새로운 우크라이나를 만드는 그런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거고, 우크라이나 맞는 모델을 우리가 좀 만들고 하는 거. 또 동시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유라시아 전체라는 우리가 좀 빅픽처를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할 수 있는 거, 중앙아시아 할 수 있는 거, 몽고, 그다음에 러시아, 또 두만강, 이런 또 북극해, 이런 그 현재와 미래까지 아우러서 볼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짜 우리가 수업료를 좀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게 우리가 당연시했던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라는 거, 그리고 안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정말 우리한테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마나한 나라, 아니면 우리한테 적대적인 나라가 누군지 이 피하 구분이 여부니 확실하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그 우리 지금 박진 장관님이 얘기했듯이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소홀히 하는 감이 있고, 역시 이제 안보도 우리가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방국들하고 같이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EU, 나토, 그 자유민주주의 우방국들하고 연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안보는 이제 군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 안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어떤 그 전후 복구는 어떻게 보면 또 경제 안보를 우리가 좀 튼튼히 하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좀 진검승부한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좀 가야 된다. 이양무 대사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거시적인 외교, 세계적인 외교를 말씀을 해주시고, 우크라이나에서 올해의 외교 인상을 받은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교관 역할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지원의 최일선에서 서 있는 이양무 대사님, 오늘 많은 말씀을 듣고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외교관으로서 지금 많은 일선에서 역할하고 계신데, 앞으로 향후 목표나 또 계획, 마지막으로 우리 하고 싶은 말씀,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앞으로 목표는 뭐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우크라이나의 좀 정상적인 나라가 되고 강한 우크라이나를 만드는데 좀 대한민국이 좀 함께해서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평생 외교관으로서 이제 유라시아를 갔다 이제 다니면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 질서를 좌지우지하고 할 거는 결국 유라시아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좀 유라시아에 그 유엔에서 말하는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그 지속 가능 개발 목표였던 그 실크로드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어떤 세계적인 그 미션이자 또 우리가 꼭 지향해야 될 비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좀 저희 국가적인 그 목표라고 보이지고 예. 또 제가 거기에서 조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뭐 예. 하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그 50개가 선진국이고, 근데 선진국이 다 자유민주주의더라고. 예. 또 선진국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아닌 나라 하나 없고, 자유민주주의 아닌 나라가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가장 그 높은 스탠다드인데, 하여튼 우리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그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오픈을 해서 조금 우리가 좀 우방을 좀 중요시하는 거. 또 끝으로는 결국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수비 최고의 이제 그 수비는 공격이라고 했듯이 우크라이나 어떤 거 참여하는 거 중앙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유라시아 전체를 넣고 좀 새롭게 좀 유라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결기와 야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아유, 그게 결국은 기업가 정신이다. 예, 기업가지. 오늘 정말 이한구 대사님 주옥과 같은 말씀, 귀한 말씀을 들어보는데 참 이런 순수한 열정을 가진 분들을 참 만나기가 힘듭니다. 정말 오늘 이한구 대사님께서 우크라이나 국회와 정부로부터 올해의 애교인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애교의 역할을 크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이 상을 올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친선 외교 어떻게 보면 지원 역할 많은 부분에 지금 현장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한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이자 한국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